여러분, 혹시 이런 회사 들어보셨나요? 전기차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술을 가졌는데 지금 파산 직전이래요. 바로 REE 오토모티브라는 곳인데요. 오늘 이 회사가 대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 거대한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한 문장.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도박. 와, 이게 바로 RE 오토모티브의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얼마나 절박하고 또 흥미진진할지 감이 오시죠? 이 회사가 처한 딜레마는요, 정말 극명해요. 한쪽에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혁신 기술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과 재앙, 이 양극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회사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코너 기술부터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조향, 제동,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자동차의 모든 핵심 기능을요. 저기 보이는 작은 바퀴 모듈 하나에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기존의 자동차 설계 규칙을 완전히 그냥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리코너 기술 위에다가 리보드라는 걸 딱 얹으면 말 그대로 바퀴 달린 평평한 판, 스케이트보드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레고 블록처럼 그 위에 트럭이든 밴이든 뭐든 원하는 모양의 차체를 자유롭게 올리기만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자유도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판도를 바꿀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회사는 붕괴 직전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 바로 이 회사의 갑작스러운, 정말 갑작스러운 전략 변경입니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유턴을 해버린 격이죠. 과연 이게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변화가 얼마나 급했는지 바로 보입니다. 원래 리에는 P7 트럭 같은 아주 멋진 완성차를 직접 만들어서 시장에 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2025년 5월에 갑자기 모든 생산 계획을 그냥 백지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우리는 이제부터 차 안 만듭니다. 기술만 팔 겁니다. 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원래는 자동차 제조사가 되려고 했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제는 기술 공급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체성을 바꾼 거죠. 이걸 자기들은 경쟁이 아닌 완성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 직접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 차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파트너가 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하나,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근데 회사에 그럴 여력이 없었던 거죠. 결국 운영 비용을 55%, 절반 이상 줄이고 전 세계 직원의 50%, 그러니까 절반을 해고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이 대체 얼마나 심각했길래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보실 숫자들은 정말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입니다. 18만 3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예요. 이게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혁신 기술을 가졌다는 회사의 1년 매출이라고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그런데요, 번 돈은 2억인데 쓴 돈, 그러니까 순손실은요, 무려 1억 1,1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에 달합니다. 2억을 벌기 위해서 1,500억을 태운 셈이죠. 이 어마어마한 격차, 이게 지금 이 회사의 현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회사에 남아있던 현금은 약 7,23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돈을 쓴다고 가정하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계산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이겁니다. 나스닥 상장 폐지 마감일, 올해 2025년 12월 29일. 며칠 안 남았죠? 이날까지 주가를 1달러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수수께끼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이 냉혹한 현실과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장밋빛 전망 사이에 정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보세요. 현재 주가는 0.65달러, 상장 폐지 기준선인 1달러에도 한창 못 미치고 있죠. 이게 바로 시장이 내리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제시한 이 회사의 목표 주가는요, 무려 평균 11.75달러입니다. 현재 가격의 17배가 넘는 가격이에요. 아니, 대체 뭘 보고 이런 엄청난 전망을 내놓는 걸까요?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왼쪽의 현실과 오른쪽의 기대치, 이 엄청난 격차. 시장에 보내는 이 암호 같은 메시지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건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긍정적인 소식들이죠. 첫째, 일본의 거대 트럭 회사인 미쓰비시 후소와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고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세계 최초로 완전 전자식 제어, 즉 바이와이어 차량으로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안전표준 인증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핸들과 바퀴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야말로 미래차 핵심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단서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아리 오토모티브 앞에는 이제 딱 두 개의 미래, 두 개의 명확한 시나리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은 이렇습니다. 성공 시나리오. 만약 미쓰비시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성공시킨다면 회사는 기적처럼 살아나서 나스닥 상장도 유지하고 분석가들 예측처럼 엄청난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시나리오. 이 중요한 계약들을 따내지 못하면 결국 현금은 바닥나고 상장 폐지와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겠죠. 투자자들은 모든 걸 잃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미쓰비시 후소와의 협력. 이 계약이 아리가 내놓은 새로운 전략, 경쟁이 아닌 완성이라는 모델이 과연 시장에서 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알리 오토모티브. 이 회사는 과연 미래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될까요? 아니면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경고성 이야기, 하나의 교훈으로 남게 될까요?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주겠죠.